자,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 한국이 완전 세계 최고 기술을 갖춘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3국으로 공동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와, 문재인의 놀라운 엄청난 성과. 이지라면서 온 신문이 또다시 도배가 되었습니다. 외교왕 문재인이 또 해놨다. 우리 인이의 신출귀몰한 외교술이 또다시 빛을 발하여 미국을 끌어들이며 고만고만한 한국의 원전 사업이 대박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인이 보유국 만세! 막 이러면서 환장하고 만세질 하던데, 우리는 또 봐야겠죠. 이것이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바이든 정상회담서 원전 협력 논의 3국 공동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 경쟁력, 품질 관리, 시설 관리,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 그렇죠. 원천 기술, 설계 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거 옳은 정책이다. 잘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펼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해외에서 펼치면 욕을 처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런 얘기하면서 이득이다. 우리가 졸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는 풀고 있어요. 구체적인 추가 내용들은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대강의 내용은 제목 안에 나와있듯 한미가 기술 공조를 이루어 3국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인데요, 우리는 생각해봐야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리고 문재인의 공인지 바이든의 의도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지금 리차리님이 보험회사에서 손해보는 상품이 있더나 그러던데, 기죠. 미국이 손해볼 협상을 왜 해? 손해볼 협상을 할 수 있지. 우리의 협상력이 뛰어나다는 전제하에. 문재인은 병신이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자면, 제 기준에서 일단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을 하자면 잘됐다. 잘됐다. 문재인의 탈원전 개짓거리로 세계 1등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사장될 뻔한 위기였다, 지금은. 그런데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제가 긍정적인 면을 말할 수 있는 건 요거 단 한 가지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읊자면 졸라게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짚으면,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얻는 것이 많을까, 손해볼 것이 많을까가 가장 첩재가는 판단의 기준인데, 문재인의 병크짓으로 사장될 위기가 아니라면 한국은 졸라 미국만 좋은 일 시켜준 거다. 이 역시 우리가 원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우리의 국익일까, 미국이 원해서 얻어낸 미국의 국익일까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해서 한국으로부터 얻어낸 미국의 국익이다. 설명 들어갈게요.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기술과 공급망은 세계의 독보적이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 기술이야 미국이 좋죠. 그리고 많이 갖고 있죠. 리차리님이 한 말씀 더 해주셨는데, 탈원전으로 대학 원전학과 다 죽이고 이제 와서리 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구세주가 문재인이 아니라 바이든이라니까. 문재인이 조져놓은 대한민국의 고퀄리티 산업을 바이든이 살려줬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장될 뻔한 산업을 바이든이 살려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에서 원전 시장을 잡고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왜?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졸라 많이 지어봤으니까, 그리고 자국민들 반대도 얘들은 막 밀어붙이니 공산당이잖아요. 때문에 공급망이 뺑뺑 돌아가고 졸라게 풍부하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영향하에 국가들이 졸라게 수주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독보적이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프랑스가 졸라게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미국 설계 인증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받았고,
사람들이 안 믿으시니까 제가 전에 자료 안 보고 이제 아는 거를 막 제가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저 새끼 거짓말 한다면서 뭔 헛소리 하냐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다음 방송할 때 막 찾아갖고 욕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런 중요한 자료는 앞으로 좀 되도록 띄워드리도록 제가 애를 쓸게요. 제가 방금 말한 내용 있죠. 프랑스와 일본은 미국 설계 인증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해외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설계 인증을 대한민국이 받았다. 개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독보적인 1등이다. 원전 사업은 한국이. 그리고 당시 원전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20년간 해체 기술에 몰빵했습니다. 어딨어? 여기 있다. 해체 기술을 중심으로 세월을 보내온 영국은 원전 공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스스로 짓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해외에 건설을 맡기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프랑스는 최근까지 계속 하고 있으나 이 새끼들은 손이 발인가봐. 2005년에 시작한 핀란드 건설 프로젝트를 최초 기한보다 11년이나 늦게 예산도 최초 예산의 3배의 비용을 들어서 지난해야 비로소 완료했다. 그리고 미국은 100기에 가까운 원전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서 어마어마해 보이죠? 하지만 30년 동안 상용 원전,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죠? 우리가 아는 그 동그란 돔 모양으로 생긴 거. 전기를 만드는 상용 원전소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래서 상용 원자력의 공급망은 완전히 상실됐다. 미국은 소형 원자로 원자력 잠수함이랑 항공모함용만 만들어왔고 30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아서 공급망을 완전히 상실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완전히 원전을 생산할 수 없는, 수주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나라와 세계 1등의 원전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협작을 해서 제3국으로 가겠대요. 여러분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초 기술 몇 개 정도 공유해 주겠죠. 저는 그것이 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이든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망가뜨린 사장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계 1등 산업을 바이든이 되살려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원전 공동 진출은 미국에게 득일까 한국에게 득일까? 미국이 득 보는 것이 졸라 클까 한국이 득 보는 것이 졸라게 클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 외치면서 멀쩡히 돌아가던 원전을 불법으로 보고서 만들어서 원전을 가동을 중지시키고 우리 세금이 졸라게 들어간 짓던 원전도 멈추게 했다가 들통나서 수사받는 문재인인데 그런 문재인이 과연 미국에게 제안했을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참고로 최근 미국은 있죠. 원전 산업에 대한 의지를 매우 불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원전 공급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서 원전 산업 의지만 있었지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한국을 이용해서 원전 산업에 미국이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일했는데 말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원전 건설 분야에서 세계 짱 먹고 있던 대한민국 산업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사장시키려고 한 매국노 정권이다. 여러분 탈원전이 나온 배경이 뭔지 봐야겠죠? 탄소 중립과 안전 그리고 환경 아니겠습니까? 탄소 중립한답시고 멀쩡한 산의 나무들을 싹 베어버리고 들에 농지에 중국산 패널을 싸들고 와서 한국에서 노들만 조립해서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우리 세금 줘서 보조금 줘가면서 한국산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중국산 패널 업체들의 배때기를 쳐불리고 그렇다고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전기 생산 단가가 싼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자료를 준비했다. 요거 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요. 자,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땅 원전에 22배가 들어간다. 원전과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토지는 원전에 22배가 필요하고 생산 단가는 무려 5배다. 어딨어? 찾아놨는데 여기 있다. 그렇다고 환경오염도 적은 것이 아니야. 카드뮴이랑 납이랑 지별판에 졸라게 들어있다. 그리고 풍력 발전에도 소음이 졸라 속 시끄럽다. 어떻게 봐도 생산 단가든 전기 효율이든 환경이든 어느 것 하나 저그들이 주장했던 환경으로 보건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건 어떠한 관점으로 봐도 원전보다 아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끝까지 우기면서 원전을 자꾸 훼손하고 이딴 짓거리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돈이다. 가장 쉬운 것이 돈이다. 이딴 짓거리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 한국 업체가 아닌 중국 패널 업체다.
그렇다면 가장 손해보는 대상은 누구일까? 한국 태양광 패널 업체랑 한국인들이다. 오르는 전기세로 인한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한국 전체 기업들이며 이 역시 한국인이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된다. 여러분, 문재인 옆에 붙어있는 비서실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 새끼다. 차기 비서실장 유영민이 임명되기 전이에요. 노영민이 문 대통령 최측근 중국통. 이 새끼를 뭐라고 부르냐? 태양광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볼까요? 짠. 태양광의 아버지 노영민이가 돌아왔다.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태양광의 아버지 노영민이다. 노영민이가 어떤 새끼냐? 전기업자다. 원래 학생운동하다가 전기업체 노동자로 일했다. 전기업체 노동자를 하면서 노동운동하면서 노조위원장이 되고 결국은 회사를 먹고 전기회사 사장이 되었으며 주중대사로 중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새끼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물러났다가 문재인이 다시 땡겨서 회전문 인사로 비서실에 앉히는 쇼질까지 하면서 문재인이 싸고 도는 새끼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각이 딱 나오죠. 친노 운동권 출신의 전기업자고 중국통이다. 중국 영사관 출신 왁구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중국 업체들 보조금 줘서 배떼지 쳐불리우고 한국 업체들 망하게 하고 그 중간에서 보조금 같이 받아 처먹는 환경단체 새끼들과 거기 연관된 전기기업들. 여러분, 요런 게 매국노 아닙니까? 환경을 위한다. 미래 산업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정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라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바나나 6개 정도의 심층 수소 가지고 콜라 위험한 것처럼 개나발 불어서 월성 3중 수소, 바나나, 연 6개 섭취 때의 피폭량과 동일하다. 졸라게 위험하다고 나발나발 불었던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야, 바나나 6개다. 씨발, 저 월성에서 나오는 3중 수소는 바나나 6개 섭취했을 때의 피폭량과 같다. 바나나 6개 3중 수소 가지고 졸라 위험한 것처럼 개나발을 불어서 그 근거로 잘 나가는 세계 1등 원전 사업을 망가뜨리고 실제로 세금 들여서 거의 다 지어놓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강제로 멈추고 그로 인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수원에 7천억이라는 손실을 입히고 우리 세금 수천억 들여서 허르는 원전을 새삥으로 완전히 고쳐놓은 월성 원전을 허위 보고서 올리게 해서 불법으로 가동 정지시켰다가 감사원장 최재형한테 들통나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세계 넘버원 산업인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문재인 정권이 불법적으로 망가뜨렸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여러분 보신 기억 있을 거예요. 죽을 사자가 트리플로 들어가 있는 444건의 파일을 삭제. 신내림 서기관 기억나십니까? 이거 왜 지웠으니까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다. 국민을 개 조수로 보는 거죠. 문재인이 임명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너 이 새끼 죽을래? 몇 년 더 가동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라는 보고서를 올리니까 원전 과장한테 탁 치면서 저지랄하면서 너 이 새끼 죽을래? 이지랄에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거짓으로 쓰게 만든 사건 아니야. 그걸 조사로 맡게 된 사람이 추미애 때 대전으로 좌천 보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두봉입니다. 저는 아무리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문재인이 먼저 제안한 사안은 절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재인은 운동권 새끼들 부자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잘 나가는 국내 산업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한국 산업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국의 기업에 국부를 퍼다 주면서 이렇게 한 특급 머저리가 아니라 매국노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세계 1등하는 산업을 어떻게든 망가뜨리고자 하는 문재인이 이끌어낸 협상과 원전 사업의 재활 의지를 불태우던 바이든이 이끌어낸 협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전자고 많은 기사와 대깨문들이 주장하는 후자 중에 어느 주장이 더 신빙성이 느껴지시는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